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멘토 김수희입니다. 오늘은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나희덕 작가가 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감상적 읽기를 배웠었죠. 그래서 감상적 읽기를 토대로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탱자나무라는 거에 한번 꽂혔어요. 아마 본문에서는 탱자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의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다. 제목에서 나왔듯이 탱자가 소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이 문장이 조금 중요합니다. 한번 밑줄을 긋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탱자의 시큼한 맛이 바로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미각을 나타낸 것이고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이 나옵니다. 노랗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감상을 할 수 있고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경우에는 후각에 속하죠. 여기서는 독자가 추억을 생생하고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독자의 기억, 도움.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성이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 두고 붙이고 하던 경험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칠레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작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여기서도 한번 밑줄을 치고 가볼게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했다. 작가는 지금 가시에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시는 지금 작가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이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네, 이 문단에서는요, 앞서 말한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린 작가가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의 계기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시가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건 가시가 없는 나무들은 냄새가 지독하거나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고 흉하게 생긴 것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 문단에서는요, 유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는 가시가 나오고요. 유년기가 끝난다 정도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언젠가부터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내 손에는 그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진 않았다.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네, 이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둥글고 향긋한 탱자나무를 들고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에 들고 있던 건 뭡니까? 먼저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 여러분,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 하면은 어떤 세대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학생, 그 중에서도 무겁고 영어 단어장을 들고 있으니까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이 돌멩이를 통해서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작가가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돌멩이라는 거는 대학생 때 시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위 혹은 운동, 대학생 때 시위운동 해서 이때는 대학생 시절이 되겠고,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일단 세대 구분은 안 될 것 같고,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나희덕 작가는요, 여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통해 이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그리고 주부가 되었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금 이 가시라는 거는 탱자나무 이야기할 때 나왔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부터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탱자나무 스토리야, 어른이 된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내 유연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2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